표지는 그림책의 첫인상입니다. 앞표지와 뒷표지가 독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만 보통의 독자들은 본문을 읽기 바쁩니다. 하지만 표지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내용을 알기 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상상하고 질문할 수도 있고요. 독자들은 표지 그림과 제목을 통해 내용을 유추하곤 하는데요. 그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앞표지와 뒷표지는 한 세계로 들어가는 앞문과 빠져나오는 뒷문 같다고나 할까요? 일반적으로 앞표지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뒷표지가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표지의 사파들은 보통 본문의 주요 장면에서 가져오는데요. 책의 분위기와 사건을 암시하는 사파가 주로 표지가 됩니다. 결정적인 장면, 바로 클라이막스를 제외하고 말이죠. 반전을 미리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표지를 통해 독자는 인물과 일어날 사건에 대해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림책의 독자는 본문을 읽기 전에 책 탐정이 되어서 매의 눈으로 책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숨겨진 의미도 찾고 내용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그림체로 독자를 즐겁게 만드는 모리스 샌닥의 걸작 두 작품의 한번 표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깊은 밤 부엌에서를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가리고 그림 먼저 볼게요. 조악한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남자아이가 보이네요. 남자아이는 모자를 썼는데 자세히 보면 거꾸로 뒤집힌 컵이네요. 아이는 도시의 마천루 사이를 날아다니는 듯 보이는데요. 거물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크림이나 콩 같은 베이킹 재료가 담긴 통입니다. 비행기 프로펠러 쪽에 보이는 기차 찾으셨나요? 네, 식빵입니다. 비행기 모양의 별 모양은 또 어떠세요? 자세히 보면 쿠키 틀에 찍은 것 같죠? 이제 제목이 다시 보일 겁니다. 그럼 이 환상적인 모험이 바로 어느 머나먼 곳이 아니라 남자아이의 집 부엌인 걸까요? 부엌이 모험을 할 만한 곳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안에서 유일하게 남자아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부엌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부엌이란 공간이 가깝고도 먼 미지의 세계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뒷표지로 넘어가 볼까요? 비행기처럼 손으로 빚은 듯한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우유병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엄마가 잠든 시간 남자아이는 깊은 밤 부엌에서 어떤 환상적인 모험을 떠날지 궁금해지네요. 자, 다음으로 괴물들이 사는 나라 표지를 볼게요. 이번에는 제목을 먼저 보세요. 평범한 글씨체 같지만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의미에 맞게 기묘한 디자인을 한 글자가 보이시나요? 괴물나라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표지 그림과도 상당히 잘 어울려요. 그림에는 황소 몸에 사람 발을 한 괴물이 눈에 띄고요. 이국적인 야자수 사이로 배도 보여요. 누군가 이 섬에 들어온 것 같죠. 뒷표지만 보면 좀 전에 보이던 괴물은 보이지 않고 이국적인 야자수와 보름달만 있는 쓸쓸한 풍경이네요. 앞표지에 왔던 배가 떠난 걸까요? 그림책 양면을 펼치니 앞표지와 뒷표지가 연결된 하나의 풍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수에 찬 괴물의 모습은 어쩌면 저 배를 타고 온 누군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작가는 왜 괴물의 몸에 사람 발을 그려놓은 걸까요? 이제 여러분이 그림책을 펴볼 시간이에요.